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좀 잘 해준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원전 쪽 관련해서는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기사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밑에 내용들을 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뭐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틀 전에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왔었죠. 자, 이것도 뭐 보게 되면 사실 뭐 그겁니다. 뭐 미국을 믿자. 뭐 이런 기사들의 내용들이 사실 이제 결국 보게 되면은 그거예요.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죠. 결국 이제 미국 내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SMR이 실질적으로 배치를 위한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 내려서 또 보게 되면요, 이 우진엔테 한국스웨덴 SMR 연구 협약이나 뭐 제조명, 그리고 이 비상전력 경매 두산 에너빌한테는 기회가 된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자, 이게 결국 이게 갈수록 저는 심해질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AI는 여러분들 커진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또 뭡니까? 로봇이죠. 자, 그럼 로봇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력 진짜 많이 먹어요. 전기 진짜 많이 먹는다는 거죠. 전기를 그럼 진짜 AI도 많이 먹는데 나중에 로봇 수요도 많아져 가지고 로봇까지도 이 전력 수요를 많이 먹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KB증권에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8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나온 부분들이 단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가나요? 뭐 SK하이닉스 실적 좋죠. 삼성전자 뭐 실적 좋습니다. 현대차 지금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완성차 업계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 자율주행, 그러니까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프레임 자체가 지금 시각이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이 밸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결국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또 굉장히 수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겁니다.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갈수록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다음이 신재생. 신재생에서도 아마 태양광이 먼저 갈 거고요. 이쪽 섹터를 봐야 돼요. 지금 뭐 당장 뭐 현대차 좋고 SK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 좋고 반도체 좋고 뭐 로봇 좋고 뭐 좋고 하니까 여기 추격으로 따라 붙는 거 이거는 뭐 단타로 보시고요. 서브로 그 다음 갈 섹터 순서를 본다면은 원전 봐야 돼요, 원전. 원전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사실 뭐 그냥 수급만 딱 놓고 보자고요. 기관, 금투, 보험, 투시, 뭐 연기금 다 팔고 있죠. 자, 그냥 수급만 놓고 볼 때는 안 좋아 보이죠. 메이저들이 파니까. 자,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자, 이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오니까 단기 차익을 보는 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전체적인 매도세 전환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 물량을 개인이 받든 외국인이 받든 누군가는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밀리지가 않고 계속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투자 포인트도 놓고 보면요. 미국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 이번에 완료했죠. EPC 변동성보다도 납품 이후에 뭐가 서비스 매출 락인이 찍혀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은. 그러니까 장기 캐시 플로우가 이미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커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커지겠죠, 이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가스터빈은 운전 이후에 정비 부품 교체가 반복되다 보니까 마진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왜? 교체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부품을. 근데 이걸 지금 당장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두산 말고는. 그러면 두산이 이걸 온전히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두산 독점이죠. 지금 상황에선. 나중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생기겠죠.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볼 때는 두산 말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랑 이번에 예약 계약, 이 제작 슬롯 선점, 후속 공급이 연결되는지, 매출 인식 타임라인, 관전 포인트, 이게 이제 그 다음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 후발 문제고, 일단 중요한 것은 가스터빈 계약했다라는 거. 이 가스터빈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한다는 것은 AI 때문에 그래요. AI 로봇이랑 전력 수요가 계속 커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요. 저는 다 떠나서 주가 뭐 차트 이 기업보다 저는 펀더멘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요. 살짝 주가 밀렸죠. 살짝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지탱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뉴스 소비 단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좀 나열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쪽은 높은 매출 가시성, 아래는 낮은 매출 가시성, 그 옆에는 뉴스 의존도, 여기는 또 뉴스 의존도 낮은 쪽. 자, 그럼 지금 명확하게 구조는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과연 어느 쪽의 방향이 조금 더 의존도가 높아져 있냐? 이걸 우린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자, 제가 이렇게 쉽게 그래프로 다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위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시대에 딱 놓고 볼 때는 위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가스터빈 지금 계약만 터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난 이슈가 갈수록 커지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의 주가 9만 원, 10만 원 일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세 가지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미국향 이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입니다. 자, 계약 기간만 여러분들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냐? 2028년 9월까지 진짜 길게 잡혀 있습니다. 순차 납품이에요. 이때까지. 자, 그럼 이게 단기성 재료냐는 거죠. 절대 단기성 재료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원전이라는 것 자체는요, 단기성 재료가 아니라 장기 수주로 이어집니다. 장기 프로젝트.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재료보다 중기 매출 가시성으로 깔아주는 역할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국형 가스터빈에 대한 계약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핵심적인 가치와 경제 효과, 산업의 영향, 외교의 의미.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전부 다 시너지를 두산이 해나갈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팩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매출 경로는 제작, 납품, 운전 개시. 그런 다음에 부품 계속 교체해 줘야죠.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니까 24시간 가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뭐가 됩니까? 서비스 비중 확대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서비스 부품도 계속 똑같은 퀄리티로 갈까요?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마진 구조도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몸집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는 그 구조, 선순환 구조가 꾸준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에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섹터 전체 흐름이랑도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이 먼저 출발을 해줘야 그 다음 원전 쪽도 같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긍정적으로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연초 이후에 원전 SMR 관련 테마는요. 이 글로벌 제작 그리고 글로벌 정책 이런 기대랑 맞물리면서 관심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연초부터 보시면은 유지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실제로 납기와 제작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뭐가 돼요? 수급이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유력한 기업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말고 뭐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술 한전 아니죠. 얘네 말고는 없어요. 제작슬로 선점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딱 놓고 보면요. 진짜 무기는 가스터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SMR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SMR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뭡니까? 제작 능력이랑 슬롯, 선점이라는 거.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단순한 장비 공급이 아닙니다. 앞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단순하게 장비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 가스터빈 3기랑 2027년부터 2028년 이 계약이 만료가 되는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이 계속해서 되는 그 구조로 현재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에 끝나는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운전 이후에 장비, 부품 교체가 반복되는 구조로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납기가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납품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24시간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 만료가 그 이후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 계속해서 부품 교체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걸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매출 서비스 부분도 두산이 맡아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자그마한 장기적인 캐시플로우까지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진 구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은 장기 매출로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단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진 매출 구조를 현재는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한 번에 끝나는 매출이 아니고 운전 이후에 정비 부품 교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전제로 꼭 깔고 가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만 딱 놓고 볼 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자고요. 자, 이 종목에서 지금 만약이라도 손실이 나는 분들은 공통점이 분명히 명확할 거예요. 뭐냐? 결국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고점에서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단기 모멘텀 자체는 미국향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이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거고 계약 기간이 2028년부터 언제까지 9월까지 쭉 길게 깔려 있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들 매출 가시성이 뭐가 됩니까? 바닥부터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더 깊게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수익성 자체의 본질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작 이후에 뭐가 됩니까? 유지 보수 전담까지 한다라는 거. 결국 서비스 매출 락인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품 후에 반복되는 정비 부품 교체가 마진 구조를 유동적인 게 아니라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고정. 이걸 안 보고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고점에서 매수 아니면 손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계속 일회일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들도 진짜로 달라져야 됩니다. 수백 건 손실 패턴을 계속 쌓아서 놓고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요. 단기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계약의 기간이라든지 납품 이후에 서비스에 대한 매출 락인이라든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SMR, 이 X 에너지 쪽과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 연결 여부라든지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 이후에도 가격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트리거 역할을 꾸준하게 할 겁니다. 결국 제작 슬롯을 선정을 하면요. 후속 주기기 그리고 모듈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환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결국 속도의 차이가 되긴 하겠지만 실적 전환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구조 자체를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잠깐의 이 주가 흔들림에
여러분들도 계속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꾸준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손실을 볼 건가요? 결국 왜 달라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적어놨지만 2026년 대응 자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구조부터 깔끔하게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옆에 간단하게 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부터 어디서 붙고 어디서 빠지는지, 그리고 AI 매집 단가 분석, 결국 대량 주체의 평균, 단가대, 원가대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모멘텀과 근거에 대한 분석, 가스터빈의 계약의 질이라든지 서비스 매출, 락인 효과, 그리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 결국 단기와 중기, 단계별 대응, 투자 전략 시나리오도 꼭 필요하겠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겠죠. 목표가 제시. 결국 시장이 의식하는 레벨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게 그 기준을 박아주는 자료라는 거. 이걸 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준이 명확하게 생기는 거고요. 안 보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계속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그만큼 엄청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세부적으로 다 나열을 다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맨 고점에서 제가 전체 100% 물량 다 터세요,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대 다 적어놨어요. 그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 수익 매도 챙겨가면서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남들 다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수 들어갈 때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 보고 나오면 되고, 또 나중에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 또 잡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안 흔들리고 완전한 기준을 잡고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수주 이야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주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그 경로 자체를 놓고 보면요. 일단은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제작이 들어가겠죠. 제작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납품이 됐기 때문에 운전이 개시가 되겠죠. 자, 운전이 되면은 그 다음 정비 혹은 서비스. 이제 이때부터 매출이 붙는 단계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요. 초기에는 제작에 대한 매출, 그 이후에는 서비스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뭐다? 커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으로 놓고 보면 중기적으로는 SMR에서는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랑 이번에 XE-100 프로젝트에서 핵심 강제 단조품과 관련된 제작 슬롯을 이미 뭐 했죠? 선점을 한 상태잖아요. 선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아직 예약 계약 단계이기는 하지만 후속 주기기나 모듈 공급으로 뭐가 된다? 확장이 될 수가 있다. 결국 그 위치를 누가 확보했냐? 두산이 확보를 했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 자체가 단순히 그냥 참여를 하고 있는 원전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공급망 안쪽에 들어와 있는 업체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 좋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 오늘 영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서비스 매출 전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SMR 계약 확장. 이미 예약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 계약 체크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실적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성.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맞물리게 되면요. 그때는 뉴스가 아니라 뭐다? 구조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는 원전은 테마가 아니다. 이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들 정말 크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 선과 1년 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